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이제 건축법하고 주택법 마지막인데 페이지는 176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 8번 건축물의 층수 높이인데 일단 여기 파트는 층수 높이 잘 나오는 파트예요. 높이 제한보다 더 잘 나오는데 자, 일단 건축물에 누가 이제 층수를 물어보거나 높이 물어볼 때 뭐 기준이 있어야 저 몇 층 건물이고 저 높이 얼마야 뭐 설명을 할 건데 기준이 되는 기준점은 항상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여기 이게 지표면입니다. 지표면인데 요 밑으로 이게 베이스먼트 B1 1, 2, 3 이렇게 생긴 건물도 있고 어떤 건물은 이렇게 생긴 건물도 있어. 이렇게 생긴 건물도 있고 뭐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법에서는 층수를 산정할 때 이렇게 하세요라고 그냥 기준을 준 거야. 야, 얘는 몇 층이고 얘는 몇 층이야.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하는 일단 층수에 산입하지 않죠. 예. 그럼 얘는 몇 층 건물인가? 3층 건물인데 얘는 여기는 2층, 여기는 2층, 여기 3층, 여기 4층이야. 그러면 원래는 얘 건물 질 때 4층 지려고 했는데 뭐 1조 제한이나 뭐 이런 거 걸려가지고 못 졌겠지. 그럼 저 건물은 원래 4층 지려고 한 거니까 몇 층 건물로 봐야 돼? 4층. 그래서 법에서 표현할 때 이거는 층이 많으면 층수로 가자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저 건물은 그냥 몇 층이야? 4층. 그래서 어딨어? 여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어.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어. 근데 겉에서 볼 때는 층의 구분이 안 돼요. 안 되면 우리나라는 4m를 1층으로 본다고 돼 있어요. 4m를 1층으로 보겠다. 그럼 이게 만약에 20m다. 20m 하면은 4, 5, 20. 몇 층 건물이 되는 거예요? 5층. 그래서 명확하지 않을 때는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을 하겠다라고 그냥 명시를 한 거예요, 법에. 그리고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다. 이렇게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할 건데, 나 내 마음대로 뭐 가중평균 할 거냐? 그건 아니고, 가장 많은 층수로 하겠다. 그럼 4층으로 하겠다.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는 층수에 넣어, 안 넣어? 안 넣어. 산입하지 않겠다 해서 지상 5층 건물이고 지하 2층으로 돼 있으면 7층 건물이 아니라 얘는 몇 층 건물이냐? 5층 건물이다. 그 뜻인 거예요. 법에 정한 거고, 그리고 장애인용, 이거 신설된 건데, 장애인용 승강기가 있다. 그러면 장애인용 승강기 탑은 규모가 어찌 됐던 간에 상관없이 층수에 안 넣겠다. 많이 하라는 권장사유예요. 뭐 시험에 나올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럼 나오게 되면 2번, 4번, 5번이 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1번은 높이랑 관련돼서 나오는 건데, 일단 승강기 탑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건물이 있으면 이게 엘리베이터가 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동력기 돌려야 되는 애가 있는데, 그래서 승강기 올리려고 여기다가 모터 달아놓은 거 있어요. 이걸 승강기 탑이라고 그래요. 승강기 탑도 있고 뭐 옥탑방도 뭐 봤을 거야. 예. 옥탑방도 있고 여기서 장식탑 같은 것도 있고 광고탑도 있어. 그럼 얘네들의 수평 투영 면적은 얘네들은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온갖 잡것 다 넣어가지고 막 또 활용하려고 하니까 법에서는 야, 요거 바닥 면적, 요거 바닥 면적, 요거 바닥 면적, 수평 투영 면적을 다 더해라. 다 더해서 전체 건축 면적 있으면 이 면적의 8분의 1보다 작으면 얘 층수로 넣지 마. 근데 8분의 1보다 초과되면 층수 넣어버릴 거래요. 그럼 웬만하면 한 층을 더 지려고 할 거 아니야? 저기 층수에 들어가면.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얼마 이하로 지어야 될 수밖에 없네? 8분의 1. 그럼 전체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됐어. 8분의 1이면 요 면적만큼보다는 더 찾으면 안 되니까 최소한 8분의 7 정도가 공터로 남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법에서 옥상에 있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이런 비슷한 것들 얘네들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 면적의 얼마를 기준 잡았네? 8분의 1. 이하면 높이에도 안 넣고 층수에도 안 넣어요. 그래서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좀 이따가 높이에도 나오는데 층수에도 안 넣고 높이에도 안 넣어요. 높이에도 안 넣는다고 했더니 이것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딴 걸 또 써먹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야, 이 높이를 산입 안 하는 건 좋은데 12m까지만 안 넣겠다. 10 몇 메타? 2m. 이게 뭐야? 30m야 이게. 그럼 12m 안 들어가면 몇 메타는? 18m는 높이에 넣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8분의 1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만 일단 기억해 두면 돼. 좀 이따가 높이 계산하는 거 바로 밑에 나올 건데 2번에 나온다.
이번에 여기 보시면 옥상에 설치하는 승강기탑, 방금 전에 한 거,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시탑, 옥탑 등으로 얘가 수평투영 면적의 요 합계가 전체 면적의 얼마 기준 잡았네? 8분의 1. 8분의 1 이하면 얘는 높이에 안 넣을 건데 그게 12m를 만약에 넘는다. 그럼 12m를 넘는 부분은 높이에 넣겠다는 거예요. 12m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하겠다는 얘기니까 몇 미터까지 안 넣냐? 몇 미터까지? 12m까지 안 넣고 12m를 넘는 부분은 높이에 넣어버릴 거니까 얘네들은 내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요 그림으로 보면 승강기탑이 어떻게 생겼냐면 승강기탑이 여기 뒤로 가야 되구나. 여기 있다. 승강기탑. 어디 갔지? 뒤쪽으로 나갔나? 여기 있다. 요게 승강기탑 같은 거거든요. 요게 면적이 얘네들이 차지하는 계단탑, 뭐 승강기탑 요 면적의 합계가 이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 얘가 원래 높이가 지표면을 항상 기준으로 해서 상단까지를 높이라고 하니까 요게 40m가 원래 높이인데 제가 위에다가 지금 현재 건물을 졌는데 전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요게 8분의 2 하면 높이에도 안 넣고 층수에도 안 넣는다. 그런데 8분의 1 이하로 했을 때 이 높이가 만약에 12m를 넘으면 몇 미터까지는 안 넣고 12m까지 안 넣고 요거 18m는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40에다가 18 더하면 그럼 얘는 58m가 된다 이 뜻인 거예요. 얘 58m 건물이야. 근데 만약에 8분의 1을 얘가 초과해서 크게 져버린 거야. 그럼 다 넣어야 돼요. 다 넣으면은 30을 다 넣어야죠. 다 넣으면 얘는 70m. 그때는 70m 된다고. 그리고 8분의 2 하냐 초과냐에 따라 높이에 안 넣고 층수에 안 넣는데 초과되면 무조건 넣는다. 그래서 애들이 8분의 2 이하로 하면서 엄청 질까봐 얘를 이렇게 올려줘 버리면 몇 미터까지만 안 넣고 12m 남는 건 넣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 유형 문제가 제가 이거 해설할 때 그려놓은 건데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그냥 계산식으로 주는데 그림만 그리면 되는 거야. 그림이 건축 면적이 560제곱미터인데 이렇게 해놓고 그리는 거야. 이게 560이라는 거야. 그리고 높이가 28m니까 28m라고 그려주면 되죠.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옥상 좌측에 요 23제곱미터짜리 9m짜리 장식탑이 있고 우측에는 수평투영 면적 요 42제곱미터짜리가 14m래요. 14m래. 딱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 건물의 높이가 뭐야라고 중개사 간평사 다 나왔어요. 봐봐. 그럼 일단 계산할 때 원래 높이는 여기까지가 높인 거야. 원래는 28m인데 얘 수평투영 면적 합계를 봐야죠. 더했더니 23에다가 42 더하면 65야. 그럼 65인데 그럼 8분의 2 하냐 초과냐를 계산하려면 여기다가 8분의 1을 곱해야 나올 거 아니에요? 87에 56. 그럼 70제곱미터가 8분의 1인 겁니다. 그럼 8분의 1보다 이하예요, 초과예요? 이하면은 높이 산입을 안 한다고 했는데 몇 미터까지? 12m까지. 그러면 여기 이하는 안 넣지만 얘 2m는 넣어야겠네. 그럼 2m 여기다 넣으면 30m 되는 거예요. 답이 2번 이렇게 된 거예요. 요 문제 풀 때 요걸 갖고 이렇게 된 거니까 요 계산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나오면 그리면 돼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건축 면적의 이 위에 있는 옥상에 있는 수평투영 면적 합계가 8분의 2 하냐 초과냐만 따지시면 돼. 8분의 2 하다 그러면 안 넣는데 몇 미터까지만 넣어요? 12m. 넘는 부분은 산입을 하겠다. 요것만 머릿속에 넣으면 계산 문제 나와도 다 풀 수 있는 건데 그게 요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기 내용 중에 가로에 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쓰인 대상인 공동주택인데 전용 면적이 85 이하짜리면 6분의 1로 계산해라. 8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1로 계산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8분의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얘는 6분의 1보다 작으면 된대. 그럼 8분의 1보다 6분의 1이 좀 더 큰 거죠. 좀 완화해 준 거지. 왜 완화해 줬냐면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짜리면은 이게 아파트가 여기가 승강기탑이 3개가 있었어. 그럼 메토라인까지 있겠네. 101호부터 100. 너무 어려운 걸 줬나 내가? 승강기탑이 3개야. 그럼 106호 라인까지 있겠지. 너무 어려워 이게. 여기 엘리베이터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101호고, 102호고, 103호고, 104호고.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거?
106호 라인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106호 라인까지 있는데 저게 50평대 아파트였던 거야. 50평짜리 아파트인데 여기 승강이 있겠지. 그럼 이제 이 50평짜리 줄여가지고 25평으로 내 줄이면 25평 줄이면 여기 승강기 더 있어야 되죠. 승강기가 위에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면적이 더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짜리는 승강기 탑이 더 있어야 될 거니까 8분의 1로 하지 말고 얘는 몇 분의 1 매수로 해라. 6분의 1로 해라. 더 많이 짓게 해주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피자를 8명이서 하나 먹을 때보다 6명이 더 많이 먹는 것처럼 6분의 1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공동주택인데 전용 면적이 뭐 80이다 써 있어. 그럼 얘 85 이하구나가 들어오면 6분의 1로 써야 돼? 8분의 1 써야 돼? 6분의 1로 계산하셔야 되고,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8분의 1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계산 문제 관련되면 요거고, 하나 더. 예. 건축물의 높이는 항상 뭐냐? 그러면 항상 지표면의 기준이야. 지표면에서 상단까지를 이거를 높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상단이라는 단어만 알면 되고, 처마 높이는 우리가 건물 지을 때 보면 이렇게 해서 경사지목으로 하게 되면 이런 걸 처마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처마 높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처마를 받치는 기둥이나 벽의 윗상단, 깔돌이 여기까지를 처마 높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뭐라고 하냐? 높이. 요걸 높이, 요걸 뭐야? 처마 높이. 처마 높이는 지표면에서 요 지붕틀 올리거나 요 벽 있어, 벽 올릴 때 윗깔돌이, 아랫깔돌이라고 하는데 윗깔돌이라고 있어요. 끼는 게 있어. 이게 깔돌이야. 기둥하고 기둥 연결하는 거, 요걸 깔돌이라고 그래요. 그 윗부분, 기둥의 윗부분,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처마 높이. 반자 높이는 여기 반자까지 높이를 반자 높이라고 하니까 시험에 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층고는 잘 나오지. 층고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바닥면에서 위층에 올라갔을 때 이 바닥면이에요. 그래서 윗면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마시면 돼. 그래서 방의 여기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올라갔을 때 위층의 윗면이야. 아래면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윗으로 기억해야 돼. 윗면,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아래면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 알 정도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위, 아래, 윗, 아래. 윗이야. 윗. 한번 해봐. 윗.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뭐고 그러 이게.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만 딱 나오는 게 층수와 높이다. 끝. 그다음에 높이 제한 갑니다. 자, 높이 제한은 작년에 나와버려 가지고 올해는 가능성이 좀 떨어져서, 올해는 열심히 내가 안 하는 이유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열심히 안 하지. 작년에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36회. 여름 몇 회 보지? 7회잖아. 그럼 요게 높이 제한이 2개가 있는데 머릿속에 큰 개념만 넣으면 돼요. 얘는 우리 한번 봤으니까 제가 교재로 아예 시내 노트로 보여줄게. 시내 노트 한 장에 다 들어있어. 110페이지에 있거든요. 110페이지에 요거 한 장만 넣으시면 돼. 그거 안 보셔도 되고 공개공지는 이쪽만 보세요. 자, 일단 높이 제한이 나오면 크게 제가 그린 거는 2개야. 우리나라는 높이 제한을 최고 높이가 얼마야 라고 규제하는 게 하나 있고 1조를 위해서 규제하는 게 2개가 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총 3가지인 거야. 총 3가지인데 그중에서 최고 높이 지정 공고라는 거는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이걸 길가짜 길로자 써서 가로구역이라고 그래요. 가로, 도로 둘러싸였다. 하나의 단락을 가로. 그래서 우리 스트릿이라고 그러죠. 예, 미국에서는 스트릿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가로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 라인 안에 건물을 질 때 최고 높이는 70m야 그러면 여기는 70m 넘는 건물을 못 지어. 다 70m 이내로 져야 돼. 이거를 허가권자가 최고 높이를 지정한다고 그래서 최고 높이 지정 공고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건물이 얘는 약간 위락적인 요소가 좀 있어. 야, 너 높이 좀 내쳐. 그래서 용도가 뭐냐에 따라 따로 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최고 높이는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이걸 허가권자가 가로구역 안에다가 넣는데 용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달리 정할 수 없다라고 됐어요. 그래서 없다로 나왔어. 예. 달리 정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허가권자가 지정할 때 우리나라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만 특이하게 가로구역을 단위로 특별시 조례, 광역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은 특별시, 광역시다 질 수 있게 해줬어요. 특별시, 광역시는 조례로 우리나라 제일 높은 건물 1등이 어디라고 그랬죠? 롯데월드. 제2 롯데월드 타워. 2등이 어디 있어요? 63빌딩 아니라고 몇 번? 누구야? 누가 63이라고 그랬는데 16등인가 17등이라고 그랬잖아. 저기 해운대
웨이시티라고 알아요? 그 해변가 바로 앞에 이렇게 쭉 올라간 거 세 동 있잖아. 그게 2등, 3등이 저기 그 부산에 거기 어디야? 그 마린시티에 있는 거 더. 마린시티에 있는 거. 저기 인천에 있는 게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거 전부 다 어디 있어요? 서울특별시에도 있고 부산 광역시에 있고 그다음 인천 광역시. 이게 어디에 있어요, 지금? 특별시 광역시. 도에 있는 거는 저기 네이버 옆에 있는 건물 있죠. 예. 저희 동탄 가다 보면 있는 거. 그거 빼고는 경기도는 없어요. 시켜줘. 재미나이로 내가 보여줄게. 우리나라 빌딩 2010 할까요? 64 빌딩이 16인가 17인가 그럴 거예요. 롯데월드 타워 LCT가 2등인 거야. 보시면 서울 송파 서울특별시죠. 부산 해운대에 있으니까 부산 광역시, 여의도에 파크원 타워 있는 거, LCT A동, B동 있는데 얘는 B동, 송도에 있는 거, 부산 여기 서울 여의도, 해운대, 부산 해운대, 타워팰리스 A, B, C동 중에 G동이 제일 높거든요. 그리고 목동에 하이페리온 있어. 63빌딩 17이잖아. 63빌딩 누구였어 아까? 하지 말라고 네. 여기 경기도에 있네. 메타폴리스. 경기 화성에 있는 거. 그러니까 전부 다 대부분이 특별시 광역시 있구나. 이게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따로 정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조례로 한다 이러면 안 돼. 시도 조례가 아니라고요? 예? 특광시 조례라고 그래요. 내가 시험장 가면 도를 집어넣는다고. 도를 집어넣으면 토요타 알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1조 통풍 주변 환경 도시 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이 되면, 이건 특정한 경우에 심의 거쳐서 기존에 있던 높이 제한이 있는데 요거를 좀 완화해서 요걸로 따로 정하자 그래서 중첩 적용할 수 있대요. 이미 높이 제한이 있는데 이걸 좀 완화해 가지고 여기 제한을 더 할 수도 있다. 더 크게 할 수도 있다. 이거는 걔네들이 먹어쳐서 심의, 건축 심의가 따로 정할 수 있대요. 큰 의미는 없고, 시험 문제에서는 2번 아니면 요 가로 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그럼 일단 최고 높이 제한은 끝났어요. 끝났어. 이제 뭐 할 거냐면 1조가 중요합니다. 1조는 햇빛 받는 조량을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햇빛을 받아야 되는 거는 전일준에서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여기 세 가지 지역이 주거지역이니까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상업 기능 있는 애는 빼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무슨 지역은 빼야 돼? 준주거 빼서 얘는 항상 전용주거, 일반주거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주거지역 중에 전용주거, 일반주거인데 무슨 주거는 없어요? 준주거는 없어. 그럼 전용주거, 일반주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는 지역인데 해가 갑자기 들어와야 되는데 큰 건물 들어가는 바람에 일조를 못 받으면 이거는 최소한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일조 제한을 할 건데, 그게 건축물을 지을 때 정북 쪽 방향에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띄어야 햇빛이 남쪽에서 부딪히는 거를 햇빛을 보게끔 하려면 건축물이 10m 이하인 부분은 1.5m를 띄시고 10m를 초과하면 높이의 2분의 2 이상을 띄어라. 이 말뜻이 뭐냐면, 봐요. 이게 해가 쪘을 때 어디서 져서?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져요? 서쪽으로 지는 거잖아. 근데 해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돈 거죠. 지구가 자전한 거잖아. 이렇게 자전할 때 이 상태면 좋은데 지구본에 가면 얘가 약간 23.5도 기울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안 돼 있고 23.5도 기울어 있어. 이렇게 돌면서 공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 상태에서 빙글 돌다 보니까 해가 이렇게 지는 것처럼 보여요. 얘가 이 상태로 도는 게 아니라 약간 기울어서. 그래서 약간 돌았다 보니까 남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해가 동에서 떠서 이렇게 지는 게 아니라 동에서 뜨는 게 아니라 남으로 이렇게 지는 거야. 그래서 약간 보시면 여기가 동서남북인데 해가 이쪽인데 어디로 기울었네? 남쪽으로 기울어 있다 보니까 낮에 내가 서 있을 때 그림자가 보이면 그쪽이 무슨 쪽이에요? 북쪽이야. 해가 남쪽에 기울어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지금 현재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1번 건물하고 2번 건물 중에서 해가 남쪽에 있다 보니까 얘가 여기서 가리면 여기가 햇빛을 못 보죠. 못 보니까 1번하고 2번 중에 1번이 피해를 보니까 2번을 움직여라. 2번을 움직일 때 2번이 앞쪽이 무슨 쪽이에요? 북쪽이니까 북쪽에서 뒤로 가줘야 돼요? 앞으로 가서 그냥 작살을 내버려야 돼?
뒤로 가줘야지. 그럼 북쪽 방향에서 띄으란 얘기예요. 북쪽 방향에서 뒤로 뛰는데 여기 1.5m를 뛰는 거는 10m까지. 10m까지는 뛰어도 돼. 그럼 10m, 1.5m 뛰어서 10m까지 오면 얘가 경사도를 보니까 여기 햇빛을 다 받는데요. 그리고 나서 10m를 넘을 때부터는 안 되겠다. 10m 넘으면 그 높이 절반 뛰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옛날에는 9m였는데 이게 몇 미터로 바뀌었어요? 10m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9m일 때는 이게 9m면 여기 3m, 3m, 3m였거든. 그럼 여기 9m였었어요. 예를 들어. 그럼 얘는 1.5m 떠서 9m까지 가다가 만약에 한 층을 더 지게 되면 몇 m가 되죠? 12m잖아. 그럼 12m의 절반이면 6m. 그럼 얘는 6m를 뛰어야 돼.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딱 짓고 나서 이렇게 꺾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햇빛을 받는 곳이 여기가 지금 현재 얘가 지금 현재 여기다가 이렇게 지붕을 갈아놔 이렇게. 불법으로 지붕 갈아놓으면 제1조 방해하는 거죠. 얘는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라 북쪽 방향으로 베란다가 생기거든요. 이걸 베란다라고 그래. 발코니는 여기 있는 거, 남쪽에 있는 걸 발코니라고 그러고 북쪽에 있는 건 베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래층 바닥 면적과 위층 바닥 면적 차이로 남는 구간 베란다라고 그래요. 근데 일조 확보 등을 위해서 남쪽 방향으로 1.5m 튀어나온 서비스 면적은 뭐야? 발코니. 발코니고 얘는 베란다.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건물을 지으면 안 돼. 위에 지붕에 이게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나와도 됩니까? 네. 그러니까 발코니는 합법인데 발코니는 합법이야. 근데 베란다는 불법인 거야. 그리고 요게 한층 더 올라가서 만약에 12m인데 한층 더 올라가면 15m죠. 15m의 절반이면 7.5. 그럼 여기서 7.5m를 가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1.5m 더 가야 되죠. 이렇게 해서 1.5m 계속 꺾이는 거야. 이런 건물이 생기는데 이게 어느 땅에만 생기냐면 전용 주거하고 일반 주거 모든 건물은 저렇게 줘야 돼. 그래서 얘 보자마자 이게 꺾였죠. 여기 이걸 뭐라 불러? 발코니 가만 안 놔둔다 그랬어요. 베란다. 베란다가 북쪽이야. 따라 베란다. 베란다가 북쪽이야. 북쪽. 여기 북쪽이야. 여기 몇 미터 떴겠네? 1.5. 그래서 1, 2, 3층 가다 꺾였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주차장이 들어가는 거라 항상 북쪽에 주차장이 생겨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딱 봤는데 주거지역이야. 저쪽에 주차장 보이면 이쪽 북쪽이구나. 꺾여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거는 전용 주거, 일반 주거의 주택만 얘기하는 거예요? 상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상가도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법에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건축물이라고 써있어요. 여기 보면 모든 건축물 이렇게 써있어요. 네. 전용 주거, 일반 주거의 모든 건물은 정북 방향에서 10m 이하면은 1.5m 떠서 10m 가고 옛날에는 9m였는데 10m로 바뀐 게 이 층 높이가 3m니까 너무 낮아서 층간소음이 좀 심하니 10m로 바꾸면 3.3m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60cm 정도로 두꺼워지면 층간소음이 덜할 거다 해서 재작년에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기준은 어느 방향에서 뛰는 거예요?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 뛰어야 되는데 북쪽 방향에다가 띄우라고 분명히 해놨는데 여기가 입체적 개발을 막 진행하는 지역이다. 입체적 개발을 막 진행하는 지역인데 보세요.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지역개발사업지구, 국산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발구역, 정비구역 다 개발할 땅이거든요. 그럼 여기 지역은 해당 지역 전체를 밀 때 정북에서 뛰는 게 곤란하면 전부 다 정남으로 뛰어서 어차피 정남으로 뛰어도 일조 제한 받는 건 똑같으니까 얘는 정남으로 할 수도 있다. 원칙은 정북에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 가면 신도시인데 정남으로 다 뛰어놨어요. 그런 지역은 이 적용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정북 방향에 도로가 있으면 내가 뒤로 갈 필요가 있나? 이 도로가 햇빛 받을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북쪽 방향에 도로, 공원, 화천 이런 거 있으면 정남으로 뛰어도 돼요. 그리고 북쪽 방향에 있는 소유자가 나랑 합의해서 너도 정남으로 뛰고 나도 정남으로 뛰자 합의가 되면 요 정남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언급은 잘 안 하는데 지문으로 나오면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원칙은 정북에서 뛰지만 개발이 막 진행 중인 입체적인 지역이거나 북쪽 방향에 소유자가 합의했거나 북쪽 방향에 건축물을 질 필요 없는 땅들이 있으면 정남으로 뛰어도 된다. 요게 1조 제한 중에 전용주거, 일반주거 1조 제한이고 요거 끝났어. 끝났어. 뭐 남았냐면 이제 공동주택 1조 제한인데 공동주택이라고 써놓고서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자, 공동주택이면 두 동이 이렇게 있다가 가까이 오면 분명히 누구 한 명이 햇빛을 못 받아. 그래서 동하고 동은 일정한 간격을 띄워야지만 햇빛을 받게 해야겠다. 이걸 동간거리 제한이라고 하는데 이 동간거리 제한은 일정 거리에 띄워야 돼. 이 높이에 따라 띄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중심상업 지역인데 뛰라고 그러면 기능이 떨어지잖아. 그럼 일반상업, 중심상업은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상업과 일반상업을 제외한 지역의 모든 공동주택은 어디 뺐어요? 중상하고 일상 뺐어. 모든 공동주택은 동간거리 일조 제한을 따로 적용하겠다 해서 얘가 만약에 이게 인접대지야. 인접대지인데 여기 채광창이 여기 발코니가 여기 있는 거야.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수직거리라고 그래요. 수직거리 디스턴스가 이게 10m다 그러면 20m까지밖에 못 가고 100m면 몇 m? 200m. 그래서 이 뛴 거리의 2배까지밖에 못 올라가게 해놓겠대. H가 H 하이트 높이가 몇 배? 거리의 2배. 그럼 50m 뛰면 몇 m? 100m까지밖에 못 간대요. 그래서 안쪽으로 만약에 얘가 200m 뛰면은 400m 올라가는 거죠. 그럼 아파트 단지 안에 가운데 있는 애가 제일 높은 거야. 인접대에서 뛰어가지고. 그리고 두 동이 마주보고 있을 때 옛날에 이 높이가 있으면 높이만큼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50m면 50m 뛰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99년도까지. 제가 처음 강의할 때가 제가 99년도인데 그때는 H배 뛰어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 높이가 H면 H 뛰어라고 그랬어. 근데 2002년에 0.8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00m면 80m 뛰는 걸로. 그러다 2008년인가? 2008년에 높이의 절반으로 바뀌었어. 그럼 100m면 몇 m 뛰면 돼 이제? 옛날에는 100m 뛰었어야 되는데 지금 50m 뛰는 거니까 동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가까워졌는데 주차장이 지하로 가버렸잖아. 그래서 지금 다 지하 파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동간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많이 짓게 하려고. 그래서 현재 이 높이에 0.5배 뛰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50m면 몇 m 뛰는 거예요? 25m. 근데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면 0.25배니까 4분의 1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100m면 25m 뛰면 돼.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빡빡하게 있는 거야. 이 건물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0.25배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채광창이 없는 벽면하고 이건 채광창이 있는 옆에 이걸 측벽이라고 그래요. 요게 사람들 지나가는 곳이라서 8m는 뛰어야 된다 해서 벽측8이라고 그래요. 벽측8. 측벽하고 측벽이 마주보면 측측4 뛰어야 돼. 그래서 벽측8, 측측4, 벽측8, 측측4. 이것도 들어둬야 돼. 헷갈리게 해줄까? 벽측4, 측측8. 이렇게 해줄까? 벽측8, 측측4. 요거는 동간거리 제한인데 어느 땅 두 개는 뺀다. 중심상업과 일반상업을 뺀 지역에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전부 다 이거 받아요. 그래서 요거 자세하게 써놓은 게 인접대지에서 거리가 D만큼 뛰면 2배까지밖에 못 간다고 그랬는데 근린상업하고 근린상업 같은 경우는 준주거는 상업 기능이 있어서 얘는 4배까지 올라가게 해줬어요. 그래서 근상 준주거는 몇 배까지? 4배. 여기 높이 제한 관련된 거고. 그래서 얘네들 보시면 높이가 여기 측벽하고 측벽 사이 다 똑같죠. 최대한 많이 지려고 다 4m 해놓은 거야. 벽면하고 측벽 꺾이는 데는 뭐 8m. 두 동이 마주 볼 때 옛날 건물이잖아. 옛날 건물이니까 이 높이만큼 뛰었어요. 옛날 건물이라. 최근 건물은 이게 절반 튀어왔죠. 그러니까 절반 오면서 위로 더 가니까 초고층 아파트가 생긴 거지. 초고층 아파트가 생기려면 이 동간거리 제한 때문에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많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개정돼서 많이 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거 정리하면 아까 조례로 특광 시장만 따로 조례로 최고 높이 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제한을 공동주택이든 일조 제한이든 낮은 건물까지 적용하면 다 뛰어야되면 불편하니까 이빨은 적용 안 한대. 이빨이 뭐냐면 2층 이하면서 높이도 8m 이하면 되게 낮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빨이라고 그래. 요거는 일조 제한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용주거 일반주거에 아까 주택이었어요? 상가였어요? 모든 건축물이야. 모든 건축물은 어느 방향에서 뒤로 뛰라고? 정북 방향에서 뛰는데 그게 옛날에는 9m였다가 지금 몇 미터? 10m 이하면 1.5로 뛰는 거야. 그럼 5m면 몇 미터 뛰어요? 1.5. 7m면 1.5. 9m면 1.5. 10m면 1.5. 12m면 6m. 이렇게 뛰어야 돼. 그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 골라라가 시험 문제. 시험 문제 아니면 내가 얘기를 안 하지. 그럼 10m면 몇 미터 뛰어야 돼요? 1.5인데 옛날에는 5m 뛰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5m 안 뛰고 1.5 뛰니까 10m로 개정됐다. 됐고 여기까지가 높이 제한이고 그 다음에 공개공지 가보자. 공개공지는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봐야죠. 페이지 179. 공개공지는
공적으로 열어놓은 빈 땅, 빈 땅인데 휴식 공간을 제공하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공기공지가 왜 나온 거야? 사람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데 휴식 공간이 없어. 그럼 휴식 공간을 제공해라 그러면 그 비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제공하겠냐? 그럼 대신에 인센티브 줄게. 그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으려면 그러면 어느 땅에서 제공할 거냐? 그 땅의 규모 어떤 건물을 제공할 거냐? 그러면 인센티브는 뭔데? 예.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일단 사람이 바글바글한 지역이 상업지역이야, 공업지역이야? 상업지역이야, 상업지역. 사업 기능 있는 주거가 준주거. 사업 기능 있는 공업이 준공업이에요. 맞죠? 그리고 예전에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중에 전용은 인구가 별로 없지만 일반주거는 사람이 바글바글 하거든. 그래서 일반주거 추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준, 상, 준이었는데 야, 지금 앞으로 도시화돼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면 미리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서 도시화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단지가 있어서 정비가 좀 필요한 지역이 있어. 노후산업단지 포함해서 그래서 일준, 상준, 도, 노라고 그래요. 일준, 상준, 도, 노에서 요 땅에서 큰 건물 짓는데 큰 건물이면은 연면적이니까 바닥면적계가 5천 이상인데 혹시 문종, 판, 운숙, 종이 있었고 문종, 판, 운숙, 업이 있었어요. 문종, 판, 운숙, 종은 종이 두 개라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그랬고 다중이용 건축물이야. 종 두 개. 근데 여기는 종합병원은 공개공지를 만들어도 이들이 누워 있잖아. 못 나와. 일하는 사람한테 줘라 해서 종교 그 종합병원 빼버리고 업무시설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문종, 판, 운, 쑥, 업무야. 업무야. 그래서 대상 건물이 제일 잘 나오니까 문종, 판, 운, 쑥, 업무인데 여기서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농산물 유통시설은 판매시설이어도 냄새가 배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운수시설은 사람을 데려다주는 여객용을 말하는 거지 화물용은 아닙니다. 까지 마시면 되고 숙박 갈 때 항상 따라다니는 애가 있는데 여기 위락시설이 없어. 답으로 나오는 게 농산물 유통시설 아니면 화물용 아니면 위락시설이에요. 그래서 일준 상준도에서 바다면적계 5천 이상의 문종 판수 업무시설을 설치하면 여기 전체 땅 중에 야, 너 이렇게 큰 건물 졌잖아. 졌으면 여기에다가 공지 좀 제공해라. 공지니까 느낌상 몇 프로겠네. 10% 범위 내에서 제공하시면 이 공지는 사람들이 와서 쉴 공간이죠. 그래서 나무 심어도 되고 피로티 해도 되고 쉴 공간인데 뭐 울타리 쳐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거 제공했으니까 너 옆으로 가는 건폐율하고 위로 가는 게 용적률하고 높이를 완화해 주겠다라고 법에 써 있는데 시행령 보면 얘가 빠졌어요. 얘를 완화해 주니까 얘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숫자는 위로 가는 것만 완화해 줘. 그래서 용적률 높이를 1.2배까지 최대 완화해 주겠다. 10층 갈 거 12층까지 짓게 해줄 테니까 제공해. 할게요. 하면 12층까지 올라가게 해주겠다. 공개 공지라고 해서 대지 면적의 아까 몇 프로이네? 10%. 이거를 15%라고 15회 때 나왔고 한번 간평사에서는 저걸 5%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조례 가정하는데 적용한 면적도 포함해 줄게. 포함해 주겠다. 적용한 면적도. 그리고 공개공지 설치할 때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쉴 공간이니까 환경 친화적으로 나무도 심고 파우라도 만들고 이런 공지를 넣어야 되는데 기능자 같은 거 적용설도 같이 하라. 근데 요거 해주면 너 인센티브 줄게 할 때 숫자는 어디만 붙어요? 용적률하고 높이 1.2배인데 여기다 건폐율 넣어서 자꾸 틀리게 하는 거야. 건폐율은 숫자 없어요. 법에는 완화해준다고 했는데 시행령에서 실행할 때는 안 나왔어. 그리고 원래 이 건물이 지금 현재 문화집회시설이 아니야. 종교시설도 아니야. 근데 얘네 그 시설이 아닌데 얘네가 지금 현재 제공을 하겠대. 여기다 공지를. 제공하면 너도 완화해주겠다. 그래서 이걸 확장 적용이라고 그래서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인데 너도 만약에 제공을 하면 너도 확장해서 4번 규정 이거 완화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이걸 확장 적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행위 제한. 야, 공지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내 뻘짓거리 하면 안 되니까 60일 정도까지는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문화행사도 하고 판촉 활동할 수 있는데 저걸 90일로 냈었어요. 그리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에 해당 공개공지를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들 들어올 수 있게끔 해놔야 되는데 막으면 안 된다.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질문들이 이런 질문들인데 그림 한번 볼까? 이 기느자.
대부분 여기 자빠져서 술 먹고 쓰러져 있잖아요. 이게. 예.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공개공지니까 적용도 해도 되고 울타리 같은 걸 쳐놓으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식공간 제공했으니까 이 건물은 위로 가는 걸 1.2배까지 완화해 주겠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 문제 하나 풀어볼까? 공개공지. 어떤 거 풀어볼까? 풀어보자. 문제가 봐봐요. 유형이 어떤 스타일인지 34회 문제인데 우리 37회죠. 또 나온다 그러면 이런 유형일 거야. 봐봐요.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을 찾으래. 대상 건물 찾으라는 거다. 그러면 문, 종, 판, 운, 숙, 업무시설이야. 바다면 잡기 얼마? 5천. 줬어요. 5천 이상이라고 줬어. 그러면 땅하고 요게 맞아야 돼. 일준 상준도인지 먼저 찾고 그 건물인지 확인해야 돼요. 자, 일반 주거 일준 상준도 있었나? 있었어. 초등학교 있었어요? 없어. 그럼 대상이 아니다. 준주거 있었나? 네, 있었었는데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냄새배 안 돼. 우리 오빠 헤어져 막 이런단 말이야. 네.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은 일준상 있었죠. 관망탑은 관광휴게소이잖아. 문종파는 숙종관 관광 없었잖아. 네.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이면 대상이 아니지. 일준상준도가 아니니까 틀렸고. 중공업 지역입니다. 일준상 중공업 있었죠. 여객용이랬어요. 운수 화물용이랬어요. 사람들 바글바글 여객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대상이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대상 지역 그거에 따른 뭐야? 건축물의 종류. 이거 물어보거나 숫자 물어보는 거야. 숫자. 숫자 문제 풀어볼까? 요거 한번 해볼까? 공개공지 등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74번인데 재작년 문제. 자, 옳은 거 찾으랬어요. 노후 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하다 인정된 지역에서는 일준상준도 노 있었잖아. 공개공지 설치할 수 없다예요, 있다는데 옳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할 수 없어요? 있다고 그랬잖아. 필로티로 해도 되고 적용해도 된댔어요. 공개공지 설치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기느잖아. 조경시설 이거 조례가 하는 설치해야 되죠? 맞네. 5번 답, 3번 답이고. 그럼 여기 4번에 공개공지 등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아까 연간 매칭 60일 동안 문화행사 열거나 판정활동 아까 이거 90일 나온다고 했던 게 이게 옛날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 담장 치우면 안 된댔죠. 설치 또는 출입구 폐쇄 등을 통해서 공개공지 출입을 제한하면 신고해라 이런 거 없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 신고가 뭐가 안 돼.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요? 3번. 됐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갈게요. 180페이지 이행강제금. 자, 이행강제금은 요 개념만 아셔도 돼요. 자, 여기 건물이 3층까지 지을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얘가 3층을 허가받아서 지었던 거야. 지었는데 어느 날 아무도 안 보니까 몰래 여기 2층을 올렸어. 근데 그거를 걸린 거예요. 그럼 허가권자가 이거 보고서 아우 이쁘다 그래? 이거 뭐야 이거? 야, 너 허가 안 받고 했잖아 이거. 무단으로 증축한 거 아니야? 이쁘다 해. 그래? 철거해 해야죠. 조치 명령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야 하지마 라고 시정 명령을 했는데 네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3개월이 지날도록 5개월이 지날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 거야.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거는 과태료를 때리면 한 번 벌금을 내고 나면 없어지잖아. 너무 약하다 행정력이. 그래서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압박을 통해 가지고 이행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 이행을 안 했으니까 이행할 때까지 계속 때릴 거야. 이행 강제금을 해당 전체 위반한 면적이지 전체 면적은 아니에요. 위반한 면적에 시가 표준액 있어.
국세청에서 공시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무허가, 무신고, 건폐율, 용적률 요 네 놈 위반하면 제일 세게 50% 때려요. 무허가, 무신고는 몇 프로 때린다고? 무허가, 무신고, 건폐율, 용적률 초과 요 네 가지가 제일 나쁜 놈으로 봐요. 얘네들은 위반한 면적의 몇 프로 때려요? 50% 때리고 이 네 가지 위반이 아니면 위반한 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 때리겠대요. 그러니까 5배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이거를 시정명령을 했는데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조례가 정하는 거니까 어떤 지자체는 2번, 어떤 지자체는 1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세종시는 2번 나오고 세종시. 근데 서울은 1번 나와요. 김포도 1번 나오는데 1년에 1번 나왔어. 근데 그 다음에 이행을 안 했네. 그럼 그 다음에 또 나온다는 얘기죠. 안 하면 그 다음에 또 나와. 이거 옛날에 5회까지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 안 부과한다고 그랬다가 그 삭제시켜버리고 죽을 때까지 부과한대요. 이제 개정된 거야. 그럼 이 위반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때릴 건데 이걸 했더니 이것들이 이거 갖고 돈 내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행강제금이 1년에 여기 얼마 나오냐면 1,000만 원이 나와. 1,000만 원이 나온 거야. 근데 여기서 월세가 얼마 나오냐면 4천이 나오는 거야. 그럼 4천을 받고 1,000 토스하고 3천 먹어도 되겠네?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좀 더 나쁜 놈이니까 가중해야 될 거 아니야. 가중 100%까지 더 가중해서 2번 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갖고 영업 허가를 받아서 뭐 영업을 한다? 이런 거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영업 못하게 영업 중지 요청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영업 신고를 안 받아줘.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 건축물 대장에다 표시하겠대.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다가 노란 색깔로 잘 보이게 해놨어요. 위반 건축물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이제 그 영업 신고하러 가면 제일 먼저 임대차 계약서 하고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 가지고 가야 돼요. 건축물 대장의 용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용도를 봤는데 1종 근린생활시설은 맞는데 2종 근린생활 맞는데 위에 위반 건축물 돼 있잖아요. 영업 허가 신고를 안 받아줘요. 그럼 얘네들 업을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두 가지를 조치하는 게 이행강제금하고 영업 중지 요청하는데 그거를 하고 나서 얘가 만약에 이행강제금이 나왔는데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1,000만 원이 나오면 이때 1,000만 원 냈죠. 그 다음에 또 나와 안 나와? 또 나와. 근데 이때 1,000만 원 나오고 또 나왔어. 근데 이때 겁이 나가지고 이때 가서 이행을 한 거야. 이행을 했으면 요거 두 개는 착하니까 봐줘야 돼? 받아야 돼? 받아야지. 그래서 이미 부과된 거는 반드시 징수하고 그 이후에 부과될 거는 지체 없이 중지하겠다. 그래서 여기 이미 부과된 거는 반드시 징수하고 그 이후에 부과될 강제금은 중지하겠다. 대신에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할 거니까 그만큼 때릴 건데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면 되게 작은 건물이거든요. 얘는 4-5번 받으면 이거 집값 없어지니까 2분의 1로 감액해 주겠대요. 얼마로? 2분의 1. 그리고 너 만약에 영리 목적이야. 너 상습범이야. 100% 가중해서 1,000만 원 나오던 게 한 번 더 나와. 2,000만 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부가 후 조치 관련된 거고. 해볼까? 자, 일단 무허가 무신고인데 요거 무허가 무신고 그다음에 용적률 건폐율 초과되면 요거는 전체 위반 면적에 대해서 몇 프로? 50%. 나머지는 10% 때려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얘가 위반한 게 10제곱미터를 위반했는데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이 100만 원이었던 거야. 그럼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곱하기 하면 1,000만 원에 몇 프로? 그럼 5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근데 500만 원이 얘 4명이 똑같이 위반했는데 똑같이 500 나오면 억울한 애가 있지. 무허가가 나쁜 놈이에요? 무신고가 나쁜 놈이에요? 둘 다 나쁜 놈이긴 한데 더 나쁜 놈. 그러니까 사람을 때렸는데 얘 넘어지면서 식물인간이 됐고 때렸는데 여기 기스가 좀 났어요. 둘 다 때리긴 게 나쁜 놈이잖아. 어느 놈이 더 벌을 많이 받아야 돼? 식물인간. 걔가 더 세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제일 위반한 놈 중에 제일 나쁜 놈이 뭐가 넌 100% 그대로 때릴 거야, 너 이 자식아. 너 500만 원 그대로 내. 이렇게 500만 원 뭐 그대로 내야 돼. 근데 건폐율하고 용적률 중에서 건폐율은 옆으로 위반한 거라 위반하는 게 적어요. 용적률은 위로 가는 거라 엄청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더 나쁜 놈이야? 그래서 넌 90% 때릴 거야. 그러면 90%면은 5, 9, 45. 얘 450만 원 나와요. 450만 원. 근데 얘는 80% 나와. 80% 58에. 얘는 400만 원 나오고 얘는 70% 나와요. 70%면은 57에 35, 350만 원. 그러니까 똑같은 위반은 아닌 거니까 그거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겠다 해서 비율할 때 아까 무허가는 몇 프로? 100%. 100% 때려, 100%. 용적률은
90%, 건폐율이 80%, 무신고가 70%. 이걸 허용건신이라고 하거든요. 허용건신이라고 그래. 제일 센 놈이 뭐예요? 무허가 100%. 그 다음에 용적률은 90%, 건폐율은 80%, 신고는 70%. 그래서 제일 높은 놈부터 낮은 놈으로 올바르게 나열된 거 찾아라가 시험 문제였어요. 비율이 높은 거에서 낮은 거 찾으래. 그래서 허용건신 찾는 거였는데 시험에서는 요 둘이 헷갈리니까 용적률은 몇 프로? 90, 건폐율은 80. 이게 제일 많이 바꿔요. 그래서 영구 없다를 영구건팔 그래. 따라봐. 영구건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평생 그러고 살아. 뭐 난 하고 싶어서 해. 난 20년 전에 다 배웠는데 이거. 영구건팔, 영구건팔. 용적률이 90인데 얘랑 자꾸 바꿔서 내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부가를 할 때 야 이런 이행강제금 나온다라고 일단 문서로 개고한 후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제기하는 거예요. 이의 제기에 따라 행정쟁송 제기하는 거니까 일단 문서로 개고하고 그 다음에 네가 아무 말 없으면 나 부과할 거야. 부과받은 게 이의가 있으면 이의 제기해라. 근데 이거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면 너무 힘드니까 판사가 간이재판 때려요. 그걸 소송사건이 아니라 비송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송사건으로 간이재판으로 땅땅땅 때리면 돈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부과 방법은 국고금, 이게 원래 국고금 귀속이거든요. 그래서 시행규칙에 따라 징수하는데 1년에 아까 몇 회 이내라고 그랬죠? 2회 이내인데 2회씩이라고 나온 적 있어요. 2회씩이 아니라 2회 이내에서 조례 가져가는 거야. 연면적 얼마 이하짜리? 60 이하짜리 주거용은 얼마로 감액해주고? 2분의 1. 2분의 1 감액해주고 이직 있으면 이직 하시고 이거 아까 전에 벌금을 받았는데 얘가 또 위반한 것 때문에 이행강제금 나왔어. 둘 중에 하나 내는 게 아니라 둘 다 내야 돼. 병과야 여기. 예, 병과 가능합니다. 사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저 건물이 위반사항을 찾는 건데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입니다. 100제곱미터인데 여기 잡아. 그냥 사례라고 여러분이 집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얼마가 나올지에 대해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100제곱미터인데 건폐율이 50이고 용적률이 100이고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이 100만 원인 건물이다. 이런 경우에 건축 면적을 봤더니 60인 거야. 그럼 건폐율이 얼마인데 지금? 50인데 60이면은 몇 제곱미터 위반했구나. 10제곱미터 위반한 거죠. 위반한 거는 건폐율로 위반한 거잖아요. 허용 건신 영구 없다 했었죠. 영구 건팔 건은 80%야. 원래 잘 봐요. 위반한 면적이 10제곱미터니까 곱하기 몇 해야 돼요? 100 하면 얼마야?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에 50% 때려야 되죠. 그럼 얼마 나와요? 500. 500인데 건폐율이니까 09, 건 8, 80%니까 8호. 80%니까 8호. 400만 원이 연 몇 회? 2회 이내에서. 여기 지자체가 세종시가 아니야. 세종시만 2회더라고. 다른 데는 다 1회예요. 그럼 얘 1년에 얼마 나오네? 400. 보세요. 건폐율 초과한 거니까 10제곱미터에 100만 원 곱하는데 허용 건신 4가지는 50%를 때려요. 500만 원인데 얘는 건폐율 지금 현재 건폐율 위반이라 비율이 80%야. 8호 40이라 400만 원이 나오는데 요게 주거용 건축물이었다고 써 있잖아요. 그럼 연면적 60 이하면은 아까 얼마로 감액해줘? 2분의 1. 주거용 건물이면 2분의 1 200만 원으로 주는 거야. 옛날에는 5회 때리고 나서 부과 안 했는데 삭제됐댔죠.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0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양성화 해주는데 올해 아마 양성화 할 거예요. 양성하는 돈도 많이 들어. 건축사가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부과가 됐다 그러면은 이미 부과한 건 반드시 징수해야 되고 추후에 부과될 건 지체 없이 중지한다. 이게 이행강제금 전부예요. 교재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키워드만 딱 정리 한번 보세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첫 번째, 야, 이거 원래대로 해. 조치 명령합니다. 명령했는데 안 해. 그러면 얘는 강력하게 해야 되니까 영업 허가도 하지 말아달라고 해당 시군구에 영업 중지 요청 들어가면서 이행강제금 때릴 건데 이행강제금은 아까 위반상 4가지 있었어. 건폐율, 용적률, 무허가, 무신고는 위반한 면적이 아까 몇 프로 때려요? 50%인데 나머지는 10%. 근데 그 안에서도 허용 건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구 건 8. 용적률은 90, 건폐율은 80. 비율이 정해져 있다. 근데 만약에 가중이란 말이 나왔어. 이 자식 나쁜 자식들. 영리 목적으로 하는 자식도 있어요. 어떻게든 돈 벌어보겠다고 하는 거. 물론 다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지. 건물 짓는 거 다.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아까 100% 가중한댔죠. 100분의 100까지 가중할 수 있고
위반 행위를 한 후에 소유권이 변경됐을 때는 가중 안 합니다. 이미 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했던 거잖아. 그래서 소유권 바뀌면 안 나고, 위반한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했다, 용도 변경을 했다, 또는 신축 증축을 50제곱미터를 초과했을 때는 이거는 일부러 뭔가를 쓰려고 한 영리 목적으로 보겠다. 세대수를 늘렸는데 이게 5가구나 5세대 이상 증가시켰다. 이거를 영리라고 보는 거야. 영리 나오면 숫자가 몇이랑 관련이 있는 거네? 5랑 관련해서 50제곱미터 5세대. 그리고 최근 3년에 2번 정도 하면 상습범으로 봐요. 3년 안에 몇 회 이상? 그럼 이건 상습범이다. 또 할 우려가, 재범에 우려 있는 애다. 이걸 상습으로 봐요. 그럼 얘네들은 100분의 얼마? 100 가중하겠다. 됐고,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가 부과하는데, 얘는 일사부재리 예외로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가 징수하겠다가 얘 의의다 정도만 아시면 돼. 됐고, 특별건축구역은 자주 나오진 않는데 얘가 뭔지 정도는 아셔야 돼. 우리나라에서 여기 국장하고 시도의사 써 있죠. 전국 대상이면 우리나라는 항상 어느 분이 나오냐면 국장이 하는데, T자 들어가는 경우에 특이하게 얘네들은 시도의사 껴있댔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특별건축구역, 투기과열지구는 시도지사 껴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야, 우리나라도 좀 독창적인 건물 좀 줘보자, 창의적인 건물 줘보자 했는데 왜 못 짓냐 했더니 규제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으니까, 대한민국 어딜 가도 똑같은 건물들만 생기니까, 야, 여기는 그러면 풀어줄게, 여기 대폭 풀어줄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지역은 니네가 규제를 받던 거를 배제시켜 줄 테니까 한번 짓고 싶은 형태로 다져봐. 그럼 특이한 건물 지어가지고 할 때 건설 기술력도 올라가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특이한 건물 있으면 찾아가잖아요. 그럼 랜드마크도 되는 거니까 이걸 한번 해보자. 근데 이걸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국가 정책이나 지자체 정책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일 때만 하자. 그래서 국가 정책 사업이나 창의적인 독창적인 건물을 지어서 기술력을 올려보려면 전국 대상으로 하니까 국장이 할 건데, 이게 시도의사가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럼 시도의사가 못하면 밑에 있는 애는 지정해달라고 이분한테 뭐예요? 요청해야지. 요청하면 얘네들이 지정을 해주겠다. 지정하는데 대상 지역이 보존할 땅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보존할 땅이라 안 되고, 자연공원도 보존할 땅이고, 접도구역은 건물 짓지 말라고 한 땅이고, 보존산지는 개발하면 안 되는 땅이라 계자, 접보 요 4가지는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지정 가능한 개발구역, 정비구역 막 써놓고 아닌 거 골라라 나오면 계좌 접보 중에 하나가 답이야, 그냥. 그래서 계좌 접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옛날에 군사기지도 있었는데 얘는 협의하면 지정이 가능한 걸로 개정이 돼서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정 가능합니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좌 접보로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이게 전국 대상 중에 여기가 지정이 딱 된 거야. 지정이 되면 건축물 이것저것 다 져야 되는데, 그러면 해당 지역에 도시공객 시설도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도시공간이 짜라고? 하지마, 안 짜도 돼. 도시공간이 결정된 걸 간주할게. 근데 용도 지역은 못 바꿔요. 용3는 못 바꿔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의지 안 됩니다. 용3를 제외하고 도시공간이익 결정으로 봐서 바로 사업할 수 있게 해줄 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행위 제한을 완화해주고 배제해 줄 테니까 독창적인 건물 지어봐라. 그럼 내가 너 완화해줄게. 근데 만약에 지정했는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구역 뭐 해야지? 해지해야죠. 당연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이 못하겠다라고 해제해달라고 요청했거나 부정한 방법 받았어. 그런데 공법에서 미착수 나오면 항상 몇 년이죠? 2년인데 얘는 5년 줍니다. 특별건축구역은 5년죠. 주택법하고 얘만 5년이야. 그래서 5년 안에 착공 안 하면 야, 너 이제 할 말 없는 거로 보겠다. 그래서 착공을 안 했을 때 미착수 여에는 2년이 아니라 5년이라 4개 중에 틀리게 하면 3번이에요. 그리고 특별건축구역 요건을 위반해서 야 이거 좀 해봐 라고 시정 요구했더니 응하지 않은 거야. 그럼 당연히 이건 해지하겠다. 그래서 요거 미착수 5년이라는 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키워드가 시험에 나오면 일단 국장이 지정하는 건데 T자 들어가서 누도 껴있다, 시도에서 껴있다는 건데 자꾸 국장만 지정한다고 꼬셨고요. 그리고 개발 예정지인데 아까 보존 대상은 안 된다고 그래서 아까 요건 안 돼. 요거 기억해두고. 그리고 니네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래서
법 자체를 배제해주고 통합 적용하는 거는 뭐냐면 해당 지역의 건물들을 지을 때 항상 주차장도 지어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미술작품 장식도 해야 되거든요. 얘네들은 하나로 통합해서 한 곳에서 해버려도 된대요. 이걸 미부공이라고 그래. 미부공. 미술작품 장식, 부설 주차장, 공원은 한꺼번에 통합해서 적용할 테니까 개별 건물마다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배제해주는 거는 시험에서는 이게 제일 잘 나왔는데 특별건축구역 지정되면은 야, 이 건물 지을 때 기존에 있던 건폐율, 용적률 이거 내가 배제할게. 네 마음대로 한번 줘봐봐. 공지 이런 거 안 해도 돼. 높이 제한, 일조 이런 거 적용 배제해줄게. 그래서 요 적용까지 완화해주겠다가 이제 배제 규정인데 이거 아닌 것 고르세요라고 시험 문제거든요. 이거 아닌 거 골라라야. 그래서 옛날에 제가 서산에서 조용필 만났댔죠. 조용필 만났는데 진짜 잘생겼어. 나이가 70이 넘으셨잖아요. 할아버지인데 뭐라고 선글라스 끼고 있는데 나보다 더 젊어 보여요. 근데 손을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오래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박사 건강하세요 했는데 겁이 나가지고 건공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딸 건공하세요. 조용필 선생님 건공하세요. 건공하세요. 조가 뭐야? 조경. 용이 뭐야? 용적률, 피, 노필 제한, 건폐율, 공지. 요거 5개 중에서 아닌 거 고르세요. 그러면 대지분할 제한하고 건축선이 답이에요. 2개를 외워도 되는데 가끔 다 딴 거 내기 때문에 요거를 외우세요. 조가 뭐예요? 조경, 용적률, 필이 뭐예요? 노필 제한. 예. 건이 뭐예요? 건폐율. 공이 뭐예요? 공지. 요거는 완화가 아니라 배제하는 거야. 배제되는 규정이 아닌 것 고르세요. 그러면 얘가 답으로 나온다. 됐고. 특별 가로구역이라는 거는 이거는 미관 때문에 나왔다고 해서 미관이라고 써놓으세요. 미관이 뭐냐면 도로 옆에 건물들이 들쑥날쑥 나오니까 미관을 너무 저해해서 특별 가로구역, 길가짜 길로자예요. 여기는 국장하고 허가권자가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좀 약간 도시 경관을 좀 창출할 수 있게끔 규제를 조금 별도로 하려고 얘를 일부 규정을 적용 안 하거나 완화해서 한번 해봐라. 많이 지라고 한 게 아니야. 얘는 많이 지려고 한 게 얘는 많이 지려고 하고 특이하게 지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미관이니까 항상 경관지구 아니면 지구 단위 계획 중에서 미관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니까 얘는 이쁘게 하려고 하는 지역이다라고만 기억하면 돼요. 완화하려는 거 아니야. 이쁘게 하려고 하는 지역이야. 그걸 특별 가로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국 대상이니까 국장인데 허가권자도 지정할 수 있다. 특이하잖아. 특이하니까 여기 허가권자인데 시도자라고 하진 않고요. 허가권자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특별 가로구역, 특별 건축구역인데 특별 건축구역 아까 대상 지역 얘를 외우는 게 아니라 만약에 국가가 엑스포를 한대 여수에서 뭐 지자체에서 엑스포 한대 그럼 그런 지역에다가 특이한 것만 한번 지어보겠다고 하는 게 특별 건축구역인데 아까 계좌 접보는 안 되는데 아까 군사기지들 안 되다가 지금 뭐 하면 협의하면 지정 가능한 거니까 얘는 지정할 수 없다라고 나오면 틀렸다 알 정도면 돼요. 옛날에는 못했는데 지금은 협의해서 지정할 수 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그럼 특례 적용해주겠다 해서 이렇게 지정되면 아까 도시공관리계 결정으로 보는데 아까 지정됐는데 몇 년간 착수 안 하면 5년간 안 하면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공관리계 결정으로 보는데 용쓰리는 의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배제해주는 규정 있었죠. 건축물 할 때 서산 조용필 공공하세요. 조가 뭐예요? 조경 용적률 필이 뭐예요? 높이 제한 1조 제한 그 다음에 건이 뭐예요? 건폐율 그 다음에 공이 뭐예요? 공지 요거는 배제해주겠다. 나머지는 규제 완화해주는 규정이고 검사는 볼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협정제도는 이렇게 보시면 돼. 건물을 지을 때 도로변에 조그만 땅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을 때가 있고 큰 땅이 있을 때 1번하고 2번 중에 나중에 가면 항상 문제가 되는 애들은 작은 땅에 건물 지어가지고 난잡하게 됐을 때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거라서 얘네들을 정부가 유도를 해야 되는데 니네들이 같이 개발하면 니네들한테 야 규제 내가 좀 완화해 줄 테니까 큰 개발로 가자. 같이 개발하자. 그래서 너희 소유자들이 지상권자들이 모여서 협정해라. 전원이 합의해야지만 협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한테 건물 지을 때 아까 보세요.
이쪽이 북쪽 방향인데 여기가 북쪽이에요. 그럼 얘 건물 얘 몇 미터 띄어서 줘야 되지? 1.5m 띄어가지고 건물 여기서부터 1층 올라오다가 3층 꺾일 거 아니야. 근데 얘네 둘이 합벽으로 짓는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꺾여요. 얘는 안 꺾여. 그럼 얘는 더 많이 질 수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 1조 제한을 받아야 되는데 합벽으로 지니까 1조 제한 안 받잖아요. 기존에 올라가다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 부분은 날아가는 거 얘는 안 날아가잖아. 좋아진 거지 서로. 그리고 여기가 도로인데 A 땅하고 B 땅인데 누구 땅이 좋은 땅이에요? 작은데도 좋죠. 들은 건 있잖아 우리가. 도로에 붙었잖아. 얘 맹지잖아요. 건축물 못 짓잖아. 둘이 협정하잖아요. 하나의 대지로 봐야. 그럼 얘는 맹지 탈출된 거지. 그래서 얘는 주차장 가고 조경 여기다 제공해주고 맞벽으로 건물 지면 얘도 짓고 좋잖아. 주차장 확보 때문에 가구 수가 안 나왔는데 여기 주차장 확보됐고. 그래서 협정해서 짓는 거를 하게 해주겠다 해서 요런 조그만 개발을 큰 개발로 유도시키려고 완화해주겠다 했더니 우후죽순으로 막 할까봐 야 여기서만 해. 난개발 막기 위해서 하늘이 주신 선물. 여기는 해도 돼. 예. 여기가 해당 지역이. 그리고 달동네인데 하라고 해도 못하는 데가 못 살아가 어디? 중앙경 개선사업구역 이런 데서는 허용해주겠다. 협정해라. 그리고 그 뉴타운이라고 있는데 뉴타운에서 존치되는 지역 있어요. 그럼 니네들 협정해서 해라. 그 재생 활성화 지역 있어요. 그래서 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지주 존재라고 그래. 이런 지역에서는 전원이 합의하시면 소유자하고 지상권자 등 전원이 합의하시면 건물 지을 때, 대손할 때, 리모델링 할 때 협정해서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할 때 협정해서 같이 져라. 그걸 건축 협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땅이 어디야? 그럼 아까 지주, 존재, 지구 단위계 구역, 주거환경 재선 사업 구역, 그리고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시험 문제에서 답으로 나오는 걸 외우는 게 더 편하니까 정비 사업 중에서 무슨 사업은 있네? 주거환경 개선에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없잖아. 재개발 재건축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이냐면 조합. 지네끼리 협정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걔네는 협정 제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 구역은 없다. 요거를 기억하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A 땅이고 이게 B 땅이었어. 이렇게 둘이 협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같은 사람 거야.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어도 돼요. 그래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도 협정 대상 지역이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전원합의였어요? 과반수합의였어요? 처음에는 전원합의고 그 이후부터는 다 과반수동이야. 폐지할 때도 과반수동이에요. 그러니까 동의요건이 잘 나오니까 처음에는 무슨 합의? 전원. 그 이후부터는 다 과반수 이렇게 하시면 돼.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마지막이다. 다시는 안 할 거니까. 건축 협정을 체결하는 사람이 1인인 경우도 포함합니까? 1인은 제외합니까? 포함해서 하는데 너희들이 건물 지을 때, 대손할 때, 리모델링 할 때 협정이라는 거 하려면 협정하기 위한 어떠한 대표자가 한 명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협정서 작성해서 인가를 받을 때 대표자를 뽑아서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20년이라고 돼 있어. 유지 기간이 몇 년이에요? 20년 동안. 그리고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있을 건데 걔가 이제 다 알아서 하는 건데 만약에 과반수가 동의를 얻으면 대표자를 뽑을 수 있고 그리고 인가받고 난 다음에 하기 싫은 거야. 하기 싫으면 얼마가 동의를 해야 된댔어요? 과반수. 과반수가 해제 동의하면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폐지할 때 여기 협정 체결자랑 협정운영위원회 대표자가 이제 폐지하고 싶대요. 폐지하고 싶으면 얼마 동의 얻으래? 과반수. 이걸 전원합의라고 하면 또 틀려. 처음에만 전원합의고 그 이후부터는 다 뭐예요? 과반수 동의예요. 그다음 필요 없어. 됐고 여기 만약에 여기가 김포시고 여기 인천시 무슨 구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지금 현재 여기 지정하려는 지역이 여기 협정 인가관계 여기고 여기 이만큼이 걸쳤어. 그럼 당연히 면적이 큰 놈한테 가야 되죠. 그래서 체결되는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시군구에 걸치면 면적이 뭐 하는 거? 과반. 반을 넘는 애 있죠. 걔 인가권자는 김포시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뭐가 기준이구나. 처음에만 전원합의고 나머지는 다 과반이야. 됐어. 됐고. 결합건축.
결합 건축 뭐냐면 여기가 A 땅이고요. 여기 B 땅인데 얘가 지금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는데 얘 C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금 기존에 있던 건물이 있었는데 이걸 철거하고 새로 지려고 하는데 용적률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서 이만큼밖에 못 쳤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다시 질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럼 얘 용적률이 이만큼이 남아 있는데 이 용적률 아까우면 이걸 얘가 사는 거야. 사가지고 여기다 얼리는 거야. 그러면 기존에 이 용적률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 결합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다 결합시켰다 해서 이걸 결합건축이라고 그래요. 무슨 건축이야? 결합건축. 근데 이 거리가 100m 넘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서울인데 부산 거 사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단거리 100m 이내에서 허용 용적률을 넘겨가지고 여기다 결합시켜서 건축하는 거를 결합건축이라 하는데, 그럼 위로 가도 되는 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100% 대상지역이 시험에 나올 거예요. 위로 올라가도 되는 게 주거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에요? 그 대상지역 상업적인 거지. 여기다가 주거지역 넣으면 공업지역 넣으면 안 되는 거지. 위로 가도 되는 거니까. 역세권 통합개발 이런데 역세권 개발구역,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개발 막 예정인 지역, 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활성화구역, 재생활성, 이거 다 개발할 예정지죠. 근데 여기 특별가로구역은 있어 없어? 특별가로구역은 많이 질 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답이 특별가로구역이에요. 특별가로구역은 많이 지려는 데가 아니야. 위로 가려고 하는 데가 아니라서.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없지. 왜요? 이게 인센티브 이미 받았는데 또 받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걔네들은 없다. 그래서 특별가로구역은 아니다 하나 써놓고 재개발, 재건축 아니다. 여기는 상업지역인데 주거지역이라고 꼬시면 넘어가지 않을 정도면 돼. 뭐를 완화해 준 거라? 용적률. 그래서 최단거리 100m 이내에 2개 동의 건축물을 갖고 있는 대지 소유자가 합의를 하시면 기존에 있던 용적률을 넘겨서 하겠다. 그래서 개발권 양도 제도랑 비슷한 거야. TDR하고 비슷해요. 근데 얘는 용적률 양도 제도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거는 몇 년간 유지해야 되냐면 30년간 유지해야 돼요. 30년간 유지해야 돼. 협정은 아까 몇 년? 그래서 협정이 3합이라고 그래요. 먹고 싶다. 3합. 결합건축은 3합. 몇 년? 3년. 30년. 끝나고 소주 한잔 할까요? 네, 미쳤어요, 내가? 네. 수험생하고는 절대 술 안 먹어요. 네. 실무하는 분들하고는 매일 먹지만 나중에 술 먹다가 이제 떨어지면은 네가 술 먹여가 내가 떨어져. 네, 돈 버는 건 그 상관이 없잖아. 일단 3합이라고 그랬어요. 결합은 몇 년? 30년. 협정 20년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협정서를 체결하면 유지 기간은 최소 몇 년으로 한다? 30년.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용적률을 양도했다고 써 있어요. 용적률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고. 됐고 나머지는 큰 의미 없고. 직통계단은 실무 나가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실무에서는 직통계단이 뭐냐면 우리 옛날 건물들 보면 계단이 거의 대부분 한 개이거든요. 요즘 건물들은 전부 다 2개 이상이야. 왜? 법에서 피난용으로 계단 하나 더 만들려고 해놨는데 옛날 건물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학원 같은 경우 학원 우리 애기가 학원 갔는데 불나서 다치면 안 되잖아. 학원은 무조건 직통계단 2개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안 하면 못 하는 거야. 상가 중개할 때 되게 중요한 파트인데 피난층이 아닌 다른 층에서 건물을 지을 때 피난층 1층입니다. 1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직통계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몇 개소 이상 설치하래? 2개소. 그러니까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이 뜻이야. 그래서 이종 근생 중에 사람 바글바글한 시설이나 종교 위락시설 이런 거 얘 바닥 면적이 예를 들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이면은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PC방, 독서실, 학원 이런 거 그리고 교육용기소, 학원, 노유자시설, 아동관 이건 전부 다 사회적 약자라고 하거든요. 사회적으로 약간 약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건물들은 화재가 났을 때 대처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피난 계단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걸 하는 거라 이런 업종으로 하려면 계단이 2개인가 봐야 돼. 그래서 건물 들어갈 때 보자마자 계단이 하나밖에 없네? 그럼 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3층에 학원이 업종이 들어오려고 그래. PC방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계단이 하나인 거야. 그러면 이제 안 돼. 그럼 저기 벽 뚫어가지고 피난 계단 만들어야 돼요. 그거 이제 그 건물주하고 얘기해가지고 이거 업종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거 안 해놓으면 이게 중개가 안 된다. 하셔야 된다. 뭐 그 얘기하려면 피난 계단 이게 그거 관련된 거예요.
말뜻은 이해된 거죠? 예,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 주택법 전반부는 끝내야 되니까 잠깐만 쉬었다 이어서 할게요.